재물이란 외물이다. 모이고 흩어지는 때가 있다. 내가 어떻게 수전노가 되어 굶어 죽는 사람을 뻣뻣하게 보기만 하고 구휼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김만덕은 재물에 대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이라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없는 재물은 썩은 흙과 같다. 제주 여인 김만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만덕은 12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의 풍랑에, 어머니는 전염병으로 잃게 되었죠. 남자 형제들은 일가 친척들이 모두 거두어 주었는데 김만덕은 여자란 이유로 아무도 데려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퇴기의 수양딸로 자라야 했습니다. 퇴기의 수양딸로 자라야 했으니 그녀 역시도 기녀로 살아야 했었죠. 만덕은 비록 머리를 숙이고 기녀 노릇은 했지만 스스로 기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녀는 관에 소속돼 있는 천민이었거든요. 하지만 제주 기녀들은 좀 달랐습니다. 평양기생, 대구기생, 제주기생은 꽤 유명합니다. 관리들이 총애를 하는 것을 믿고 건방져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주 기녀들은 비단 옷을 입고 호사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녀를 자처하지 않았던 김만덕은 성인이 되자 관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신의 원래 신분인 양인 신분을 회복해달라고 소송을 걸어서 신분을 회복하게 되죠. 기녀에서 양인으로 신분의 굴레를 벗어난 그녀가 어떻게 거상으로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기녀로 있으면서 모아둔 돈으로 객주를 열었습니다. 객주라고 하면 상인들을 대상으로 숙박업, 상인들의 물건을 보관해주는 보관업,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을 하는 곳입니다. 객주를 운영하면서 드나드는 상인들을 통해서 김만덕은 장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죠. 어떻게 장사를 하면 좋을까? 제주에 많은 것을 팔고 제주에 없는 것을 사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제주에 많은 거 뭐가 있을까요? 제주는 미역과 전복이 유명하죠. 그리고 제주의 귤껍질이라든지 사슴의 뿔, 녹용은 귀한 약재입니다. 그리고 제주에 유명한 것이 말이죠. 그 말꼬리로 만드는 갓, 선비들의 필수품입니다. 사치품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아주 귀한 값에 육지로 팔려나갔습니다. 제주에 없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런 비단, 여성들의 사치품, 놀이개 이런 것들은 모두 육지에서 들여와야 됐습니다. 특히 김만덕은 기녀로서의 삶을 살았기에 이런 여성들의 기호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런 사치품들은 값이 꽤 비쌉니다. 한 번에 값을 지불해서 사기 쉽지 않은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김만덕은 여성들을 위해서 값을 한 번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부 판매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이 육지에서 들어올 때마다 바다를 건너야 했기에 물건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김만덕은 육지에서 들여오는 물건들을 싸게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김만덕을 믿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제주에서 나는 녹용이라든지 가세의 재료가 되는 말총 이런 것들은 육지에서 아주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 때문에 육지에서 온 상인들이 제주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싸게 후려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만덕은 해녀라든지 말을 키우는 마부들에게 제값을 주고 그런 것들을 구입해 주어서 그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을 해 주었죠. 그 때문에 제주에 있는 해녀들과 마부들은 말총이라든지 수산물들을 김만덕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덕택에 김만덕은 제주의 특산물을 독점으로 공급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육지의 상인들과 더욱더 거래를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에 부족한 것이 쌀과 소금이었습니다. 쌀과 소금은 제주 사람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제주는 사방이 바다이지만 제주에서 소금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두 육지에서 들여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주의 물품들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던 김만덕이었기에 육지의 상인들과 쌀과 소금 거래를 키워가면서 거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육지의 물건이든 제주의 물건이든 바다를 건너가면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바다가 사람들에게는 큰 장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해안뿐만 아니라 저 서해를 따라서 강경포구까지 가려면 백길이 더욱더 험했습니다.
이 험한 뱃길에 물건을 실어 보내면 바다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감수하고 그 물건을 다시 보내주었다고 하죠. 그러니 이런 신용을 믿고 김만덕과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김만덕은 기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인맥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그 인맥들을 통해서 시세가 어떻게 높고 낮아지는지 파악하기가 훨씬 쉬웠죠. 그렇게 사고 팔기를 계속하니 몇십 년 만에 부자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섬 사람들에게는 바다가 거대한 장벽과 같았지만 김만덕에게 바다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거상이 된 김만덕, 그녀가 제주 백성을 구했습니다. 제주에는 지금도 속담처럼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갑인년 숙년에도 먹다 남은 게 무리여. 1894년부터 3년간 그만큼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흉년에 특히 제주는 벼농사가 불가능하니 기근이 더욱더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 목사가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이대로면 제주 백성들이 굶어 죽을 판이라는 거죠. 당시의 임금이 정조 임금이었습니다. 정조 임금은 위험하지만 제주 백성을 구해야 된다며 5,000섬의 구휼미를 12척의 배에 나누어 실어 제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구휼미를 운반하던 배 12척 중 5척이 그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주 백성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러자 김만덕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어놓고 육지에 가서 쌀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상으로 성장하면서 김만덕은 육지의 상인들과 탄탄한 신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덕택에 이런 흉년에도 구휼미를 구해올 수 있었죠. 500섬에 쌀을 사와서 그 쌀을 일부를 자신과 거래하는 상인들에게 나누어주고 대부분의 쌀을 제주 관아에 보내어서 제주 백성들을 구휼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제주 목사가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기생만덕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의 목숨을 구했다고요. 이러한 장계를 받은 정조 임금은 크게 기뻐하면서 김만덕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김만덕의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김만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에 가서 한양 구경을 하고 천하명산인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사람들은 허가 없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은 제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를 월해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조 임금님이 특별히 배려해줘서 김만덕은 월해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김만덕은 제주를 벗어나서 한양까지 구경 갈 수 있었죠. 그리고 한양에서는 역시 정조 임금님의 특별한 배려로 행수의녀라는 명예직을 받아서 궁궐에 들어가 정조 임금님까지 배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원하던 금강산 유람까지 다녀왔죠. 김만덕이 금강산 유람을 다녀오는 동안 정조 임금님은 그 당시 재상이었던 최재공에게 김만덕의 삶과 그녀의 선행을 책으로 써서 널리 알려라고 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김만덕, 이제 제주로 내려가야 됩니다. 제주로 돌아가는 김만덕을 당시 재상이었던 최재공이 직접 만덕전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면서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최재공은 김만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탐나에 태어나서 한라산의 백록담 물을 마시고 이제는 금강산까지 두루 구경하였으니 온 천하의 사내들 중에서도 이런 복을 누린 자가 또 있겠느냐. 정말 조선시대 대단한 여성이었죠. 한양에서 김만덕은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공경대부와 선비 등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두 그녀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해가 모두 내 형제다. 하물며 같은 섬 사람 아닌가. 재물이란 외물이다. 모이고 흩어지는 때가 있다. 내가 어떻게 수전노가 되어 굶어 죽는 사람을 뻣뻣하게 보기만 하고 구휼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김만덕은 재물에 대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이라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없는 재물은 썩은 흙과 같다. 김만덕의 삶을 잘 보여주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로 돌아왔을 때 김만덕의 나이가 56이었습니다. 임금님을 배하라고 유명인사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장사를 하면서 소탈하게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제주에서는 만덕할망이라고 불리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녀는 73세로 제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는 양아들에게 최소한의 재산만 남겨주고 대부분의 재산은 역시 제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많은 재산이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훗날 약 30년 후 제주로 귀양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제주에서의 김만덕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글귀를 적어주었습니다. 은혜의 빛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고요. 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빛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 있는 김만덕 기념관에서 김만덕을 기리면서 그녀의 나눔의 정신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 여인 김만덕은 시대의 벽을 뛰어넘은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벽일까요? 기녀로서의 벽을 뛰어넘었고요. 여성의 신분으로 장사에 뛰어들었죠. 철저한 신부제 사회에 직업차별이 있었던 시기 장사로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의 금법을 뛰어넘어서 정조 임금까지 배하라고 온 성공한 여성이라고 하겠습니다.